이번 시간에는 시험 시간의 실수를 줄이는 수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수 중에서 시험 시간에 하는 실수는 예죠. 예나 원인이 되는 거는 이제 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줄이고 싶으면 예를 줄여야 되겠죠. 이게 바로 사고 시스템의 오류였습니다. 얘는 어떻게 줄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줄일 수 있다 그랬죠. 오류 발생 상황이 예측 가능한 경우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로 나누어서 극복하는 방법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능 수학 시험을 받는 만점자들한테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나는 수학 시험을 2번 이상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푼 다음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풀고 또 시간이 남으면 또 되돌아가서 풀고 이런 걸 반복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이 다시 풀었다는 거의 의미는 보통 학생들의 검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학생들이 다시 푼 거는 아예 다른 풀이 방법으로 다시 푼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라도 다른 관점에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쉬운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2-3번 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를 행동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이 학생들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류 발생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상황을 막 바꿔가면서 의사결정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의식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사고 시스템의 오류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니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해놓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겪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험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상황을 여러분들 시험 데이터로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좀 더 좁은 곳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평범한 학생들은 이거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한 번 푸는 것도 버거워하는 학생들한테 너 실수를 줄이려면 계속 다시 풀면 돼. 근데 다시 풀 때 검토하면 안 된다. 완전히 다르긴 방법으로 다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별로 조언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제시하는 시험 시간의 실수를 줄이는 전략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상황별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시험 시간에 부주의로 인해서 틀린 문제들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한 문제를 걸러냈다면 2단계에서는 시스템 1이 어떤 경로로 개입을 했는가, 얘가 어떤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3단계에서는 시스템 1이 이 개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입해서
어떤 오류를 발생시켰는가 이거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이 아니니까 뭐 구체적인 이름이라든지 학문적인 근거 뭐 이런 걸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나의 시스템 1이 어떻게 개입을 했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것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러한 시스템 1의 부적절한 개입과 오류 발생이 다시 반복되겠구나. 이거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측입니다. 여기까지는 분석이고 여기서부터는 예측.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 상황별로 어떤 전략이 가장 적절하겠구나. 아까 상황별로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을 해 놓는 거죠. 2단계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거 몇 개만 갖고 있으셔도 여러분들의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부수 효과가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오류 실수죠. 실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을 이렇게 뜯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경로로 인해서 실수를 했고 왜 실수를 했구나. 이 부주의 영역에서 이 부주의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 상태에서의 실수하는 경로와 이유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바로 피드백이지 않습니까? 반복과 피드백을 적절하게 주게 되면 오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만 반복을 하더라도 어떤 수험 전략을 실질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냥 이 분석만 해보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